안녕하십니까. 중상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장혜든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 정보만 어머님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중상고 통합과 좀 거창하게 이제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 정답은 헤드놀이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치컨다일로 학원에서 중상고 담당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선 투각, 세정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걸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 학원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수능 통합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원 구성이 새롭게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학의 기초 파트. 여기 부분이 학생들이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의 기초가 뭐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시간은 세컨드고 뭐 이런 되게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물질과 규칙성 또는 뭐 변화와 다양성 이렇게 물리화학 파트는 기존에 있던 파티큘러처럼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봐야 할 단어는 1단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통합과학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는 수능통합과학이 요렇게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요러한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네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너네가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합과학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수능에서 30분 시험이 40분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배점이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고난도 문항이 60%에서 40%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보이고요. 요새 학생들이 읽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되게 잘해요. 제가 쉬는 시간 모습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얘들아 잠깐 쉬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첫째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일부 학생들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릴스, 쇼츠 같은 걸 보고요. 일부 학생들은 게임을 해요. 특히 남학생들. 진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대부분 다 보는 거에 익숙하지 텍스트를 읽는 거는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 읽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텍스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예시문항 몇 개를 좀 보시면은 여기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원소 내용 나오고요. 뭐 인체 내용 나옵니다. 어? 뭐지? 화학 문제인가 싶은데 또 광합성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화학 생명과학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이 문항을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 과학 강사를 시작했을 때 영재고 과학고 준비한 학생들을 입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물리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생지를 싫어해요.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물화생지를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항을 보시면은 문제가 되게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문제를 40분 안에 몇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40분 안에 다 읽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항을 읽다가 결론 이런 것도 이제 빰 빼먹고 읽으면은 보기 풀 때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긴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상고 내신 통합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험 범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범위가 언제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고 내신 통합과학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요. 이제 뭐 물리화학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문학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제가 가르치는 학교 중에 화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화성고도 이제 경기권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 계시는 생명과학 선생님도 똑같이 비문학 형식으로 출제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느끼는 게 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학교라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작년에 데뷔를 하면서 와, 이거 제대로 대비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 몇 개를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학생들이 직접 푼 시험지를 이렇게 캡처를 했거든요. 남학생들 특징이 일단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교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글씨도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거든 생각하는 게 이쁘게 풀어야 내가 어디서 실수가 났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중구만 난방으로 풀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나는지를 좀 체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풀이라든지 판서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고난도라고 출제된 문제고, 그 다음 문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이 문제 검토할 때, 이제 어려운 문제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할 때 이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생명과학 파트로 결국에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남학생들 너무 어려워하죠. 그렇죠?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중상고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항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디테일한 지엽적인 부분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스킬까지도 익혀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초반부에 킬러 파트를 수업을 진행을 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7주, 6주 동안 계속 해야 되고요. 디테일한 암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마지막 2주 정도, 그때 이제 저는 직보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백지 암기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항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매번
리뷰 테스트 볼 때 텍스트 읽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긴 문항들을 자주 출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시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문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그 문항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점수가 낮게 나가니까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뭐야 왜 이렇게 평균이 낮아? 우리 아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그 이유는 제 시험 문항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어렵게 대비를 해야 결국엔 어려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중상고 통합과학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헤드누리 통합과학 제가 이제 갑자기 제 로고를 이렇게 띄우게 됐는데 해든돌이가 제 본명이고요. 해가 든 세상, 세상을 밝게 비춰주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주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서체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너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떤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제 교재예요. 남학생들 교재 별로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이 이뻐야 애지중지하고 책이 이뻐야 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잘 보관을 합니다. 책이 이제 막 못생기고 뭐 내용도 뭐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겠죠.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디테일하게 중상부에서 출제했던 것들을 더 추가를 하지만 내용은 어차피 똑같지만 이쁜 이제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쁜 책이 보기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옛날에는 안 갖고 오던 것들을 이제 잘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표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제 관리 프로그램 크게 네 가지예요. 주간지, 그 다음에 대치운이란 관리 프로그램, 에이듀라는 AI 기반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매숙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상고 알고리즘, 제 주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표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간지도 교재 형태로 이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프린트로 주면은 그렇게 이거를 막 애지중지 안 하고 숙제도 그냥 뭐 하루 전날 하죠. 보통 과학 숙제. 하루 전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고 막 함부로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숙제를 좀 더 꼼꼼히 해오는 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중상고만의 내용, 중상고만의 자료다, 필기 이런 거 넣어놨고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손필기, 필요한 경우는 제가 손필기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너 제발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을 봐라. 영상 절대 안 봐요, 우리 남학생들. 제가 쪼아야 보는데 너 영상도 안 보겠으면 손필기라도 제발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원이란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요새 대치동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차시별로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차시별로 어떤 수업을 했는지 영상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시험 문항에 대해서 어떤 문항을 많이 틀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등급대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등급도 제가 확인이 가능해서, 왜 점수가 떨어졌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에이듀라는 이제 서킷 프로그램인데요. 통합과학에서도 수학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항을 연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이 프로그램 개발팀에 참여를 해서 통합과학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각 단원별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항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이 풀이를 하겠죠. 오답이 생긴다. 그럼 그 오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거를 클리닉 시간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너 오늘 30분 동안 ADU 해서 나한테 검사 받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매일 숙제 챌린지라고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머님들은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1주차에 숙제를 내주죠. 그럼 2주차에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 좀 미흡한 학생들을 제가 따로 골라서 너 이거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출제를 해라.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문제씩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단톡방을 2개 운영하는데요. 하나는 학생들이랑 저만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뭐 사담이라든지 이런 거 학생들이랑 저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단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학생 A를 예시로 들면은 학생 A의 어머님, 저, 조교, 4명만 존재하는 이러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르는 문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숙제 같은 거 안 했을 때 올리는 그런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가 숙제를 이번 주에 안 했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얘가 10개씩 찍어서 잘 올리네. 숙제 잘하고 있네. 그 다음에 질문으로 올리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과학 공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숙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가끔 가다 문항 찍기가 귀찮은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 뭐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단톡방 이렇게 운영하니까 되게 어머님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3월 8일 개강 예정이고요. 이제 오전 10시부터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클리닉은 제가 이제 다른 물리 선생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연구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수업과 점수가 오르는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대부분 이제 점수가 올라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솔직히 안 오르면은 이거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절대로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수업을 제공할 거고 어머님들께서도 저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네, 무조건 성적 올려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설명에 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제가 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